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 바로 암이죠. 초기에 치료만 잘하면 완치 확률이 아주 높은 질병이 됐지만 비싼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필요할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 가입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암보험이라고 하니까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생명손해보험사 효율적 보험 가입 방법을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꼼꼼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자, 보험에 관련된 가장 최신 정보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점검과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꼭 필요한 암보험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김성중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신토록 보장받는 암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신토록 보장받는 암보험, 종신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100세가 되던 200세가 되던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암보험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암보험들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암보험 보시면 어떤가요? 요즘 암보험 굉장히 좋아졌죠. 유사암도 일반암처럼 보장되고 모든 암이 다 보장되는, 그리고 면책 기간도 짧은 그런 보험들 다들 한 개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평생 보장받는 암보험인지, 그리고 만약에 암이 안 걸린다면 보험의 기능상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암은 3명 중에 1명 암에 걸린다고는 하는데요. 만약에 그 2명에 속하면 우리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종신토록 보장받는 암보험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건강하든가 아니면 내가 암을 진단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오늘 암보험 많으신 분들도, 아니면 주위에 암이 있으신 분들도, 아니면 내가 보험에 가입한 점에 암보험이 필요하신 분들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성별별 주요 사망 원인, 당연히 1순위 암이겠죠. 암. 왜 암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의 종류는 무지하게 많거든요. 우리가 손톱하고 치아 빼고는 다, 머리카락 빼고는 암에 걸린다고는 하는데요. 이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의 통증이 늦을 시기에 검진을 가게 된 경우는 대부분 늦는 순간이 많습니다. 3기나 4기. 하지만 조기의 건강검진이나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는 조기 치료도 가능한 질병으로 요즘에 되고 있는데요. 이토록 암은 누구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암. 그래서 암보험들 많이 가입하셨잖아요. 그래서 암이 1순위로 당연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2순위는 당연히 남녀 공통 심장질환입니다. 혈관에 관한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고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자살도 많이 있네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과 그 성인병, 당뇨병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남자도 7위에 당뇨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하기도 질환, 알츠하이머, 운수사고, 만성 폐기도, 폐혈증, 사고사 그 뒤를 이으겠는데요. 이처럼 암은 누구한테나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굉장히 큰 그 병동을 차지하는 것도 암 병동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주요 성별별 사망 1위 암. 이 암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자세는 물론 건강한 식습관이나 생활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금융적인 리스크를 받을 수 있는 암보험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안보험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서두에 설명했던 종신토록 보장받는 안보험입니다. 이 중에서 이 과거에 이런 상품들은 흔치 않았어요. 흔치 않고 한두 군데 회사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한 알뜰한 암종신보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령화 사회,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굉장히 여러 가지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암보험인데요.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100세를 넘게 산다든가, 우리나라 대부분 보험이 80세나 100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100세 이후에 암보험이 필요하다 더 들 수가 있을까요? 들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고물가 시대 대비해서 큰 폭으로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암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내용 살펴보면 모든 암을 진단 확정 시에는 9천만 원까지 최대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구자가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시면은 암에 걸렸을 때는 사망보험금 포함해서 암에 대해서 진단 자금을 먼저 받을 수가 있고요. 암을 진단받았다고 하시면은 큰 돈을 받고 사망보험금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암이 먼저 걸리시면 암도 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가 있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망은 모든 사망을 나타냅니다. 자살을 포함한 다른 질병, 어떤 질병, 사고도 모든 사망에 대해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외감. 소외감은 우리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소외감은 그 생명에 지장 없는 연기암들 있죠. 경계성 종양이라든지 유사암이라든지 기타 피부암이라든지 그 부분도 최대 1,000만 원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계약 9천을 넣게 되면 사망보험은 9,450까지 105%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소외감도 이렇게 큰 폭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보장과 암진단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보험이고요. 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암의 진단자금. 하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보장을 할 수 있고, 소외감도 우리 손해보험에 말하는 유사암들도 그 실속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장은 동일하지만 보험료가 가벼운 이제 저해지 환급형입니다. 우리 예전에 방송에서 무해지 환급형, 저해지 환급형, 표준형 이런 설명들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요즘 무해지 환급형 유행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암 진단은 물론 입원, 수술, 치료비까지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포커스는 암과 그리고 사망과 수술 진단, 그리고 뒤에 굉장한 또 큰 혜택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보장 내용 봐볼게요. 여기서 중대한 암이라고 해서 좀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암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 암에 대해서 중대한 암에서 뭐 지급을 안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를 보장을 하고 있고요. 가입 금액에. 다만 이제 유방암에 관해서만 2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은. 1년 이후에는 똑같이 100%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 진단금을 받았어요. 내가 암에 걸려서 진단금을 받고 나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5%를 또 사망보험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암 진단 발생 사유 전에 사망했을 때는 암이 안 걸리고 사망했을 때는 주계약의 100%가 아닌 105% 이상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암 진단금과 사망보험금이 같이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소외감. 소외감은 우리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유사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암. 유사암이고요. 유사암은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에 진단됐을 때는 1,000만 원, 연기암들은 1,000만 원까지도 미리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장 내용은 주계약에 대체적으로 주계약과 의무가입 특약으로 두 가지로 나누고요. 그 외에 많은 특약들이 있지만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저해지 환급형,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무해지 환급형이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무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한 20-30%가 저렴하지만은 만약에 중간에 해지 시에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해지 환급금이 얹기 때문에. 하지만 저해지 환급형은 이거와 동일한 기능을 갖되 환급금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표준형 같은 경우는 일반 해지 환급금이 있는 보험 상품이고, 보시면은 표준형은 이렇게 해지 환급률이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생명보험 기준이고요. 손해보험은 적립금을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그 해지환급률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저해지환급형 같은 경우는 표준형과 달리 해지환급금을 낮게 산출하고 있다가 일정 납입 기간이 도달하면은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무해지는 납기 내에 쉽게 얘기해서 해지환급금이 없는 거고요. 저해지는 해지환급금이 있지만 적게 있다가 뒤에 가서 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도 환급률도 굉장히 세질 수가 있는 장점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납입기간 내에 중도에 해지했을 시에는 무해지환급형 같은 경우는 환급금이 전혀 없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고 저해지환급형은 그래도 환급금이 있다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보험의 세부 항목은 일단 종신토록 보장됩니다. 종신토록. 우리 암보험이지만 사망보험이면 종신토록 모든 사망과 모든 암을 보장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납입기간은 뭐 5년부터 15년, 20년, 30년 나까지 또 50세, 60세, 80세 세납으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할 수 있고요. 가입 나이는 최고 65세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시다시피 뭐 암보험 가입하기 되게 용이하잖아요. 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서류 없이 주계약은 2,000에서 3,000까지도 가능하십니다. 암보험 가입하기 요즘 되게 쉬워졌죠. 그죠? 직업이나 병력을 크게 따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도래했는데요. 일단은 보험료 할인이 있습니다.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없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생명보험이나 특정 금융상품, 뭐 주식이나 펀드 상품도 그렇지만은 고액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할인은 1%에서 최대 2%까지도 할인을 드리는데요. 이 할인율은 굉장한 거죠. 매달 이자가 1에서 2%씩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장기 우대에 대해서 이 계약을 오래 유지해 주었다고 해서 추가적인 이자를 드리게 되죠. 이것만 보시더라도 환급률이 좀 많이 차지할 거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보시면은 세부 특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부 특약은 이제 의무가입 아까 유사암 관련된 소외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 수많은 특약들이 있습니다. 뭐 고해감도 있고, 그리고 뭐 암 치료도 있고, 그리고 뭐 재해 관련, 그리고 혈관 관련,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면 좋은 특약이 이 수술 특약. 이 수술 특약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손해보험에서 보면은 질병 수술, 상해 수술, 뭐 16대, 64대, 32대 뭐 이런 수술이 막 있지만은 만약 수술에 대해서 또는 시술에 대해서는 크게 보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의 이 수술 특약은 1종에서 보통 5종까지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시술에 관련된 것도 거의 수술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이나 출산 관련돼서 재앙절개 이런 것도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웬만한 이제 수술을 대처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은 거의 다 수술 특약에 들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보험에 수술이 많다고 해도 생명보험에 수술 특약 하나 정도 있으시면 굉장히 좀 괜찮거든요. 비켜나갈 수가 거의 없습니다. 수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특약 이거 몇천 원 하지도 않거든요. 일종에서 최대 뭐 10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데 보험료는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에요. 손해보험만큼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제독성 특약 같은 경우는 수술 특약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생명에 대한 추가납이나 중도인출, 뭐 제한 인수라든지 지정 청구든지 사후 정리 특약이든지 각종 서비스는 뭐 생명보험의 연금 전환이나 이런 서비스는 다 들어있는 거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우리 암보험 들어있으면은 내가 암을 5천만 원짜리를 하나 가입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지만 암에 걸리면은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내가 암보험을 하나 가입했어. 암보험 가입해서 어떨까요? 암에 걸려야지만 진단을 받아야지만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내가 암에 안 걸렸을 때, 또 보험이라는 건 금융상품인데 암에 대해서만 이제 보장을 해주고 만약에 암에 안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돈이 필요하게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장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는데 필요하게 되면 이렇게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인출 가능하고요. 추가납도 가능합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경우 보험을 깨시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암보험 5천만 원짜리 하나 있는데 걸리지 않았어. 건강했어. 건강했으면은 여기 들어간 돈이 필요해 갑자기. 그럼 깨고 새로 들면 손실이 따르잖아요. 하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추가납과 중도인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또 막강한 장점이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보험료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험료. 9천만 원, 1억 주계약 1억 담보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금액이 나오지만요. 우리 천당 한 2만 원 꼴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세 남자, 여성이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주계약을 한 5천 정도만 넣으신다고 하면 반이 되고요. 한 3천 정도 넣으신다고 하면은 우리 3천만 원 정도는 있으셔야 되잖아요. 3천 정도 넣으신다고 하면은 한 보험료가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가 되시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렴하겠네요. 그리고 소액감 같은 경우는 몇천 원 하지 않죠. 4천에서 한 6천 원 사이 정도 하는데요. 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생명보험 하나 있고 손해보험 하나 있으면 리스크 자산은 굉장히 좀 보기도 좋고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건 이렇게 설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제가 만약 보험이 하나도 없어. 근데 암보험도 중요하고 다른 특약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면 어떻게 되시냐면 우리가 손해보험에서는 우리가 의료보험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해보험은 소멸되는 보험이고 그 해당되는 항목에 해당됐을 때 큰 그 보험료가 나오는데요.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을 세팅을 같이 하실 때 보시면은 우리가 요즘에 종신보험 따로 들고 손해보험 풀로 들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부담이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손해보험을 종합보험으로 세팅을 합니다. 물론 실손 또한 손해보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각종 수술들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진단자금 중에서 우리 손해보험 강장점인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은 당연히 손해보험에 그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암보험 있죠. 손해보험, 암보험 결코 싸지 않습니다. 비쌉니다. 암보험을 우리 생명인 이 암종신보험에다가 2천에서 한 3천 정도를 넣어주시고요. 2천에서 3천 정도를 가입을 하시고 손해보험의 암보험을 한 1,000만 원 정도 하시면 유사암도 1,000만 원이 들어가겠죠. 유사암 여기서 1,000, 여기서 1,000 나오면은 2,000 정도 되고 동시에 반면에 암도 3, 4천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에다가 암보험을 한 3, 4천 넣게 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셔서 종신도 가져가고 암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손해보험하고 생명하고 같이 세팅을 하실 때는 이게 암 종신을 활용해가지고 세팅하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시면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해약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암이 진단 시 당연히 큰 돈 최대 이제 9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암이 안 걸리고 사람은 언젠간 죽지 않습니까? 한 번은 죽게 되는데 그때 또한 9,450, 9,500 정도를 또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내가 건강할 수 있잖아요. 암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았어. 그러면은 납기가 지난 시점 한번 봐보겠습니다. 납기가 지난 여기 표준형이고요. 여기 제가 오늘 추천드린 저해지 같은 경우는 납기가 지난 순간 103%가 도달합니다. 물론 10년 납도 마찬가지고 15년 납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가 도달하고 거기서 한 10년 동안 거치를 하면 120%에서 137%까지도 올라갑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내가 암에 안 걸리더라도 죽지 않더라도 냈던 돈 이상을 환급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보험입니다. 사실 보험은 일부 이렇게 좀 손해보험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만은 내가 만약에 건강하게 살았을 때도 가정을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았을 때 보험금을 몇 천만 원을 냈는데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되게 억울하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나 지금까지 너무 건강해서 억울하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말하죠. 아, 지금까지 건강하신 게 돈 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위로의 말이고요. 실제로 환급금도 있어야 되겠죠.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더라고 하더라도 냈던 돈 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암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100%의 확률을 갖고 있어요. 죽거나 암에 걸리거나 내가 냈던 돈 이상을 돌려받거나 이 세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실속적인 암보험을 하나씩 끼고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수많은 증권들, 가입돼 있는 증권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뭐 전화로 가입하고 뭐 어디 이렇게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고 재무설계를 통해서 가입했지만은 거의 다 보험들이 요즘에 무해지나 저해지 그리고 소멸되는 보험들이 굉장히 또 많고요. 그리고 건강했을 때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건강했을 때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들을 하나씩
같이 해서 세팅을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가진 보험 리스크 자산에 큰 영향 또는 나중에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암보험을 드실 때 이런 보험 하나쯤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성중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평생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언젠가는 무조건 보장을 한 번은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의 기능과 그리고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보험의 기능,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암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두셔서 평생 든든한 보장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보험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암 보장이 있으시더라도 평생 동안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보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강의 내용 정리해드린 다음에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갈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생명손해보험사 효율적 보험 가입 방법인데요. 두 분의 든든한 전문가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규식, 김성중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 먼저 김규식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가 생명손해보험사 효율적 보험 가입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을 아직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 특징에 따라 구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주계약의 특징에 따라 구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명보험의 대표 상품이죠. 종신보험의 같은 경우는 주계약이 일반 사망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손해보험은 기본 계약이죠. 상해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금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가입하고 싶은 특약이 있는데 이거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이나 일반 계약을 꼭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특약의 특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수술비나 입원비와 같은 큰 진단비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손해보험은 이런 큰 진단비를 포함하고 또 일반 일상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도 같이 보상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확인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크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명칭에 따라 나눌 수가 있어요. 예. 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상품 뒤에 무슨 생명, 무슨 라이프라는 명칭이 꼭 들어가게 돼 있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뒤에 무슨 해상, 무슨 화재와 같은 말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구분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주계약이 다릅니다. 사망보장 같은 경우에는요, 생명보험사에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특약이 다른데 손해보험사의 특약의 보장이 더욱더 넓다고 하네요. 이름을 보시면은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성중 전문가님, 이 생명보험사에서 말하는 일반 사망 그리고 이 손해보험사에서 말하는 상해 사망 이렇게 두 가지 사망 종류가 있던데요. 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얼핏 보기에는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상해 사망이나 예. 일반 사망이나 사망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똑같이 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의 사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생명은 모든 사망을 나타냅니다. 모든 일부 담보에서 핵연료물질, 외인의 침략 이런 것도 있지만 결론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모든 사망을 나타내고 있고요. 손해보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해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하는데요. 손해보험은 크게 이제 상해 사망하고 질병 사망으로 나누게 되는데 예. 질병 사망은 우리나라 모든 손해보험이 80세가 만기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평생 보장받는 손해보험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80세가 끝입니다. 질병 사망은. 예. 정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상해 사망은 보통 100세나 110세까지 되는데요. 일단 자살이나 또 외부적인 손상에 사고라든지 이런 거 우연이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상해 사망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자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장이 예. 되지 않고요. 그래서 상해로 다치거나 이랬을 때만 이제 사망으로 다쳐서 죽거나 이랬을 때 상해 사망으로 보장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굵직굵직한 뉴스에 나오는 큰 사고들 있잖아요. 세월호라든가 그쵸. 여러 가지 이렇게 이번에 헝가리에서도 이제 있던 사고 예. 이런 건 상해일지 재해일지 되게 애매하잖아요. 누가 예. 이렇게 외인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은 상해 사망으로 엄밀히 따지면 우연한 사고이기 때문에 재해 사망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손해보험에서도 상해로 좀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해주고 상해보험금이 나가고 있고요. 예전에 그 큰 사고들도 이제 대형 보험사에서 재해지만은 나라의 국가 재난이고 재해지만은 상해 어쨌든 그 안에서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결론은 상해로 판명이 나게 되는 그렇게 구분짓고 있지만은 사망이 목적이면은 당연히 생명보험사에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이 모든 사망을 뜻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가장 넓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각의 상품을 좀 다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주계약이죠.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김성준 전문가가 말씀했던 것처럼 범위가 좀 더 넓은 생명보험 쪽으로 가입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고요. 반대로 특약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모든 생명보험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의 특약은 80세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장을 해주는 손해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사,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특약이 80세에 만기지만 또 하나의 단점은 대부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입할 시기에는 예. 좀 저렴하게 할 수는 있지만 추후에 40대, 50대가 넘어가면 그게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갈 수 있는 손해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겠고요. 또 기타 운전자 보험이나 일상배상, 특약 같은 경우도 손해보험으로 특약으로 두면 매우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망 쪽은 이 생명보험사가 유리하고요. 특약 부분은 손해보험사가 훨씬 유리하다고 하니까 자, 그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살펴볼까요? 네. 일단 보험을 가입할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택이냐 필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선택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이나 이렇게 홈쇼핑이나 아니면은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나 암보험 필요해, 치매보험 필요해. 이렇게 해서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아프거나 늦었던 경우도 요즘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니까 상관이 크게 없어졌는데요. 선택인 경우는 이제 암보험을 내가 가입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암보험을 그냥 이렇게 선택적으로 가입하실 때 좋은 상품을 택해야 되겠죠. 가성비가 그렇죠. 좋은 상품을 예. 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필수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재무적인 바탕을 고려해가지고 현재 이제 수익과 지출 상황을 좀 가계를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앞으로 돈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쓰이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어떻게 필요하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재무설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필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사에 드는 기업보험이나 은행에서 담보를 잡는 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이 있겠지만 선택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험을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고려를 하셔가지고요. 내가 지출 비용과 엇맞아서 리스크 자산을 측정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험을 볼 때 선택이냐 필수냐에 따라서 각 부분을 좀 따질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면 나에게 맞는 보험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신다면 또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규식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보험의 가장 기본이죠. 의료 실비 보험인데요.
예전에는 손해보험에 의료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일반 사망이 아닌 기본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본 계약이 있어야지만 특약으로 의료 실비를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의료 실비 단독 실비로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기본적으로 의료 실비 보험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계약이죠. 일반 사망은 생명보험, 그리고 특약은 손해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중 전문가님께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보면은요. 좀 많이 들어놓고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어떤 점이 많으냐면요. 일단은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막상 보장은 적거나 그만큼의 보장을 못 받고요. 그렇죠. 그런 보험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생명보험에만 여러 회사에 치중해 있다든가 아니 동일한 그 비슷한 상품들을 3-4개씩 가입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손해보험에 같은 회사에 막 7, 8개씩 가입해 있다든가 이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 금융 소비 습관이거든요. 그중에서 특히나 보험 소비 습관 중에 굉장히 좀 리스크적인 부분인데요. 그 뜻은 무슨 얘기냐면 돈을 많이 내고도 보장을 크게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 중복은 가급적이면 2개 이상, 3개 이상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같은 스타일의 보험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회사에 너무 크게 이제 생명보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 좀 안 좋고요. 우리 대부분 보면 인맥이나 지인들 통해서나 막 이렇게 중복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성향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좀 비교 좀 해보시고 또 여기저기 회사도 알아보시고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에 맞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치매보험이나 연금을 들었거나 종신보험을 들었는데 예. 뭐 이건 저축이다 이렇게 알고 들었다든가 아니면 저축은 적식대로 드시고요. 보험대로 목적에 맞게끔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피해 사례들이 일어나면 보험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거든요. 제대로 알고 든 보험 제대로 가져가시면 반드시 돌아오는 게 보험이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규식, 김성중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상품으로 나뉩니다. 자, 이 각각의 특화된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좀 현명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무조건 비싸게 보험을 준비한다고 다가 아니니까요. 나의 목적에 맞게 현명한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신데 그중에 한 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민 좀 있으실까요? 제가 보험을 보니까 종신보험만 2개 갖고 있어서 예.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예, 좀 이 부분 줄이고 싶어서 연락을 한번 점검받고 싶어서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점검 받으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시네요. 예. 예, 지금 보험료 34만 원 모두 종신보험료로만 준비를 하셨는데 가입할 아마 그럴 당시에는 거예요. 가입할 당시에는 이 부분 좀 생각을 하고 가입하셨나요? 솔직히 그냥 지인이 해달라고 해갖고 그냥 가입한 거예요. 지인분의 추천으로 2건 가입하셨고요. 자, 특약 부분도 좀 80세 만기인 건데 지금 이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가족력이나 혹시 병력은요? 그런 건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자,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0대 중반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김규식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0대 중반이신 남성분께서 증권 2건 보내주셨는데 모두 종신보험이네요. 자, 2016년도에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특약은 80세 만기로 가입해 주셨고요. 역시나 ING생명의 종신보험도 특약은 80세 만기입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34만 원인데요. 문의사항 살펴보죠. 자, 지금은 건강하신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지인분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종신보험만 2건이라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김규식 전문가님 도와주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증권 잘 보았고요. 지금 가장 기본인데 의료 실비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먼저 상담 드리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독 실비로 빠졌기 때문에 30대 중반이면 10,000원 초반대, 중반대로 의료 입원 통원
실손 의료비를 다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준비를 좀 하셔야겠고요. 예.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지금 두 가지 종신보험에서 합쳐서 1억 6천 정도가 나오는데 사망보험금이 많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예,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보험료도 좀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삼성생명 종신보험 보면은 주계약이 1억 원 그리고 특약이 있는데요. 특약을 보시면 지금 80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3년 갱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거 지금 30대 중반이라서 보험료가 지금 19만 5천 원인데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50대, 40대, 50대가 되시면은 아마 기본적으로 25만 원 이상은 충분히 뛰어넘을 걸로 보여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생명 거를 먼저 정리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이것도 그리고 80세까지가 만기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망보험금도 크게 필요가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삼성생명 종신보험은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19만 5천 원에 대해서는 세이브를 할 수가 있겠죠, 한 달에. 그리고 예. ING 생명 종신보험인데 지금은 좀 회사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특약은 80세까지고 그리고 5년마다 갱신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망보험금도 주계약이 지금 6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최저 4천만 원까지 낮출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낮출 수도 있지만 6천만 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하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특약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세까지만 되고 5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의료 시비 보험을 가져가시고 지금 삼성생명은 정리하시고 그리고 ING생명은 주계약만 남겨놓고 특약은 손해보험으로 좀 변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해보험으로 변경하시게 되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경제생활은 지금은 하고 있지만 나중에 안 할 것도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신다면은 크게 부담이 안 되실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일단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시청자님. 예. 예, 잘 듣고 계시죠? 예. 예, 보험료도 부담이 되고 또 종신보험만 두 건이라 걱정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김성중 전문가님 계신데 말씀 들어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단점이 많은 보험들을 두 개를 가입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네. 이게 자연스럽게 오늘 방송 처음부터 보셨더라고 하면은 저희 생방송은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내용 같은 거 보시면 일단 갱신보험은 계속 오르잖아요, 보험료가. 근데 오르는 거에 반면에 또 특약도 굉장히 좀 보장폭이 적으세요. 이 생명의 특약 중에 안 좋은 특약들만 이렇게 뽑아서 가입을 하셨는데 예. 일단은 지금 보험료 많이 나가시는데 조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백지화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사망보험 좀 필요하시면은 여기서 주계약만 가져가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종신보험 어차피 가입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삼성생명이든 ING든 간에 주계약만 놔둘게요. 주계약하고 재후유장애 쪽만 놔둘게요. 왜냐하면 재후유장애나 뭐 이런 것들은 재특약은 보험료가 올라도 많이 오르지 않아요. 아직까지 상해에 대한 지표가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지수가 높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생명보험의 재해 또한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재후유장애나 재해 쪽 특약은 일단 놔두시고요. 그리고 주계약 놔두고 나머지 전 특약 다 삭제하시고 둘 생명보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부분만큼 있잖아요. 예. 우리 생명이 없는 뇌혈관이나 심혈관, 뭐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각종 수술들, 그리고 상해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빽빽하게 좀 채우시고 거기에 이제 저해지나 무해지 상품을 통해 가지고 좀 보험료를 낮추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34만 원 내시잖아요. 예. 네. 요거보다는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만큼보다는 조금 들어갈 것 같고 보장은 지금보다 폭넓고 비갱신형으로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될 것 같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이 갱신형 보험들에다가 생명에만 치우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안 좋은 보험들의 장점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그 하나 중에서도 좀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금액과 부족한 부분을 금액을 채워서 하신다고 하면은 훌륭한 또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시장님한테 오늘 전화 주신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의견 주셨는데요. 예, 종신보험 두 건 가지고 계셨는데 두 분의 전문가 모두 그중에 한 건은 정리를 하시고 한 건은 주계약을 감액한 다음에 최소한의 특약을 가져가시고요. 자, 지금 뭐 저해지나 무해지 상품으로 손해보험사 쪽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준비를 하면서도 보험료 훨씬 줄여가실 수 있거든요. 예. 예, 사망보장도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에 대한 좀 문제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네, 전 자녀보험 가지고 있는데요. 예. 26세고 예. 변액연금보험하고 예. 변액종신보험, 그다음에 건강보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 변액 상품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이 부분이 좀 다른 고민이 건지. 되시나 봐요. 네네네. 네, 아드님 보험을 그럼 어머님께서 직접 좀 준비를 해 주신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 예. 제가 지가 이렇게 들기는 했는데 네. 자, 그러면은요. 잘못 들은 것 같기도 예, 이거 변액연금보험이랑 변액종신보험 정리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네. 왜 좀 정리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이 되셨나요? 네. 들어가는 것도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예. 같고 이게 또 길게 가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총 월 납입되는 보험료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연금은 50만 원이고요. 예. 종신보험, 변액 종신보험은 20만 원. 예.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한 7만 원 정도 들거든요. 총 합치면은 뭐 77만 원 정도 되니까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족력이나 뭐 걱정되는 건 없으시고요? 예, 전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네. 지금 아드님이 직접 가입을 하셨다고요? 이 보험들을? 예. 아드님 보험을 굉장히 좀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러게요. 아니면 주위에 보험. 그렇진 네. 않고 조금 이제 소개받으니까는 이제 그냥 맡겨놓고 이제 한 것 같아요. 26세면은 지금 학생인가요? 아니면 직장인이신가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직장인 사회초년생일 것 같은데 보험료 네.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지도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 예. 이걸 어떻게 월 급여의 좀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를 다 보험료를 내시는 비중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혹시 아드님 건강하시죠? 뭐 사고력이나 아프신 데 없으시죠? 예,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연금은 어느 회사 상품인가요? 종신보험하고? 미래에셋이요. 미래에셋이고요. 네. 종신도 마찬가지고 건강보험은요? 건강보험 롯데손해보험이고요. 네. 일단은 뭐 증권을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은 물론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좋죠. 많이 이렇게 넣고. 근데 어머니 고민하는 것처럼 지금 보험료의 그 비중이 굉장히 크고 이 장기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일단 건강보험 이렇게 체크하셔서 좀 부족한 걸 좀 더 채워주시면 괜찮겠고 변액종신이나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변액연금은 미래에 받을 연금을 공시율이 아닌 변액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수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펀드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고 당연히 원금 보장은 됩니다.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은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예. 우리나라 현재 변액연금 상품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변액종신은 사망보험금이 그 펀드에 의해서 좌우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실까요? 아직 그 결혼을 하거나 이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변액 종신은 아직 좀 이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한참 돈 모아서 결혼 준비하고 집 준비하고 이런 목돈을 만들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아드님 그쵸, 같은 경우는. 예. 그렇죠. 목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연금도 미리 이렇게 많이 들면 좋겠지만은 연금도 만약에 가능하시면 좀 줄일 수도 있고 만약에 중도인출이나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지금부터 숙지를 확실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큰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좀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감액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연금의 기능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를 추천드리겠고요. 그 변액 종신 같은 요즘에 경우는 변액 연금에다가 추가 납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추가 납입이요? 예. 근데 연금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나이가 젊잖아요. 네. 보통 10년 납이나 뭐 15년 미만 납을 하실 건데 거치 기간이 길어요. 아드님 같은 경우 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추가 납을 뭐 굳이 이렇게 지금부터 하시면 좋겠지만 안 하셔도 돼요. 거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불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른 분보다. 그러니까 아드님 26살하고 40세 남성하고 비교를 하면은 40세 남성이 200만 원을 타기 위해서 100만 원을 연금을 든다고 하면 아드님 같은 경우는 20에서 한 3, 40 정도만 드셔도 똑같은 효과를 가져가요. 그건 시간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납을 하시는 것보다 추가 납이 필요하시면 저축을 들여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 돈이 쓸 데가 없으면 그때는 추가 납 하셔도 돼요. 일단 종잣돈을 좀 모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변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 납을 했는데 목돈이 필요할 때 다 못 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저축이나 예금을 조금이라도 당연히 이자가 없더라도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추가 납은 잘 고려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무조건 추가 납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물론 상품의 기능적 특성상 추가 납을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그 사람의 지금 재무적인 특성상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추가 납 그거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종신보험은 너무 빠르세요. 빠르니까 상품이 좋다고 하면은 네. 그 조절을 통해 가지고 유지하시는 방면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상품이 완전히 R종신으로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계약만 있으세요. 주계약만 있으신가요 혹시? 예? 주계약만 있으세요? 아니면 그 변액종신에 특약도 많이 들어가고 있나요? 특약도 조금은 있어요. 아, 주계약 조금 있으세요? 예. 그러면 변액종신은 상해보험이라. 변액종신은 좀 이렇게 좀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과한 것 같으니까 좀 줄이는 방향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잘 들으셨죠? 네네. 자, 아드님이 지금 젊으시고 사회 초년생이시고요. 미혼이신데 걱정하셨던 변액연금보험은요. 지금 아드님 네.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네. 게다가 추가 납입도 사실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이 변액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줄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안타깝지만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필요한 정보들로만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